아무 도움 안 돼요. 네. 지금 금리 내린다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가 일어서는 그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 중이죠. 그죠. 보통은 금리를 내리면 금융 비용이 빠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데 왜 금리를 내리는데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느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아니 니들만 먹고 살라고 자본시장에 있는 니들만 마치 불로소득 먹고 살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너희들 것만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있어요. 하면 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모두를 위해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GDP 성장률을 위해서 이거 네.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오고 자본의 효율성이 뚝 떨어져서 이 에쿼티에 대한 리턴이 아예 없는 세상이 됐는데 아니 왜 이 귀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예금 돈이 있는 거를 집안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인 경우가 놀고 있죠 돈이. 예. 네. 아니 정 안 되면 은행에다가도 맡겨 넣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심지어는 기관은, 그냥 집안 지하 창고에 그냥 묻어놓는 거. 왜냐하면 우리 잘못해서 위기 맞으면 이거 꺼내 써야 돼. 2중 3중 금고 있는 거 그때 꺼내가지고 그때 쓰면 돼. 아니면 저 회사 망하면 그때 쓰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콩콩콩콩 싸매고 있으니까 돈이 다 잠자고 있는 거죠 한국이. 근데 사실 자본주의의 역동성이라는 건 돈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주식 시장이 잘 돼야지 경제가 살아나는가요? 예.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 군데 작용을 하고 있죠. 제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를 보시면 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있죠. 효용, 네. 가격, 비용 네. 이렇게 모든 상품의 가치가 나누어지는데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들은 이 비용을 어떤 한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을 낮추는 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면 그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네. 효용이면 비용이 낮아지고 네네. 아니면 같은 비용이면 효용이 올라가는 네네네. 이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래가 더 많이 나고 이게 GDP고요. 네. 요게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원리예요. 원리인데 이게 자본시장에도 이게 비용 이 모든 경제에 그 비용을 구성하는 게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는 요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토지 비용 낮추어서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동에 대한 비용을 낮춰서 이거를 그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노동 비용을 낮추면 어떤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돈을 못 쓰죠.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물건을 지불할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자본 비용을 낮추면 그거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엄청 돌리는 네.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하는데 자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저걸로 해가 생산 활동가 고용해서 회사 하나 차리고 싶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는데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네. 최소한을 하고 싶은데 어떤 돈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면 가장 비용이 낮아질까요? 1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많이 한다. 2번 완전 내 돈 생돈으로 다 한다. 3번 남들이 그래 돈 좀 대줄게 같이 돈 좀 대줄 테니까 너 잘 되면 그 잘 되는 만큼 우리한테 배분해주고 못하면 뭐 우리도 다 망하는 거야. 괜찮아 난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비용이 뭐가 가장 낮나요? 그렇죠. 뭐라고 3번이 맞죠. 3번이 맞죠. 왜냐면은 내 돈으로 하면은 내 돈을 사실은 기회비용 은행에다 맡기거나 어디다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자를 못 받는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개념인 거고. 그 비용에는 리스크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아 그렇죠. 리스크. 네. 네. 그 리스크가
자금의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주식이라는 자금은 내가 한 10억 있는데 다른 사람 돈 90억 가져와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 하지만은 내 리스크는 10억밖에 없다는 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 기업의 가장 엄청난 그 파워라고 파워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거예요. 이렇게 예. 비용이 낮다는 거는 네.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기업들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의 그런 생산 비용도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경제가 효용보다 비용이 격차가 커지면서 더 잘 도는 네. 그런 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동 중에서 일부 이윤을 노동비로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 노동비 지급받은 그 노동자들은 또 소비자가 돼서 다시 소비를 하게 되고 네네. 이런 식으로 경제 효과가 있고 해서 주식회사가 잘 되는 나라들이 그 나라가 경제가 엄청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는 옛날 처음 동인도 회사부터 네. 그때 동인도 회사가 나오면서 네덜란드가 그 콩할 만한 회사가 그 나라 전체 경제가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서 요즘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한 판 붙고 있죠. 네네네. 또 한 판 붙고 있는데 중국이 무슨 힘으로 지금 저 거대한 엄청난 기업들을 가진 저 미국을 상대로 지금 이거 붙고 있을까요? 다른 인도에도 많지 않고 인도 근데 요즘 주식시장 많이 이미 올랐다 빠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과거에 조금 빠졌는데 예, 과거에 많이 올랐죠. 인도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인도의 경제를 네네네. 주식은 이미 너무 좀 비싼 네네네. 느낌이 들긴 하던데 그런데 인도는 우리가 아는 기업 잘 없잖아요. 타타 정도 몇 개 알고 뭐 러시아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는 아는 기업 그러면 그 기업의 힘으로 지금 요즘 AI 로봇 네. 이런 쪽으로 하고 자본시장을 키우는데 엄청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죠.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중간중간 했지만 그런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군사력도 중요합니다만 기업 경쟁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국제적인 어떤 뭐 쟁투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죠. 우리는 기업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업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돈을 대주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전쟁 진짜 군인들이 나와서 전쟁 치는데 그 군인들한테 밥을 안 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총알 안 주고 밥도 안 주는 거고. 총알도 안 주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 고위 공무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제가 조식 만찬에서 네. 숟가락으로 그분 머리를 때리는 상상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예. 네. 그렇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예. 자본시장이 잘 되어야 자본주의 음. 국가는 잘 부강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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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라기보다 아마 상당한 부분들이 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속 지금 수년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근데 진짜 됐으면 이번에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언자처럼 잘 맞추셨어요. 금리를 내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기보다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네, 예.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를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무 도움 안 돼요. 네. 지금 금리 내린다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가 일어서는 그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 중이죠. 그죠.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금리를 내리면 금융 비용이 빠지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데 왜 금리를 내리는데 경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느냐. 자,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신용을 통해서 네.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네. 그 신용이 뭐냐면 대출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원래 금리를 내리는 목적은 금리를 내리면 내가 지금 이 치킨집을 하면 5% 정도 수익성이 있는데 네. 금리가 5%면 내가 5%짜리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치킨집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3%로 낮춰주면 그 3% 돈을 빌려서 5%짜리 요거 치킨집을 해볼까? 네. 투자로 돈을 가는 것들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금리 3%밖에 안 되는데 돈 좀 빌려서 소비를 좀 해야지 하고 미리 소비를 좀 땡겨서 한다 이런 쪽으로 하면서 GDP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면 돈이 치킨집을 세우는 데 가지도 않고 네. 소비하는 것 쪽으로 가지도 않고 네. 부동산으로 가는 길만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쪽으로만 빠져나가야 되니까 원래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그 대출이 신용이 증가하는 것밖에 없는데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이 증가하면 네. 그 대출 돈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금리가 낮아졌네 돈 빌려서 집 하나 더 사자 네. 집을 샀어 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네. 문제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 돈이 있어도 그걸 다 갚고 쓸 돈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자꾸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거를 더 키우는 것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방법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도 있지만 우리가 은행의 비용을 너무 많이 낸다. 은행이 사실 돈을 떼돈 벌고 있어요. 1년에 70조인가 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돈이 사실상 다 대출이자지 않습니까? 상당 대출이죠. 부분이? 네. 대출이자로 70조씩 땡겨가니까 네. 국가 예산 700조대인 나라에서 70조를 이자로 띄니 쓸 돈이 없다. 그 은행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또 은행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은행 돈 자기들만 돈 잘 번다고. 근데 욕할 필요는 게 은행은 그냥 시키는 그 구조하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금리가 이렇게 싸지만은 금리가 이렇게 내렸지만은 대출 우리는 하면 나라가 안 좋으니까 안 해야지. 그걸 은행한테 기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못 하는 거는 그 은행으로 돈을 가게 하는 그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한국은행에서 그거는 해야 되는 역할이고 예. 정부에서 그 길을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는 은행의 잘못은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길을 닦아놓고 해놓으니까 은행들이 돈을 잘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죠.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주식은 풀이죠. 주식은 최대한 지금 배당 나온 거 이거 빨리 사야 되는데 뭐 걱정하면서 이거를 조금만 조정되면 사야지 뭐 하고 또 좀 못 참고 조금 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쪽이냐? 제가 금융주가 많잖아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를 최근 몇 년 동안 늘렸다면 지금은 계속 증권주로 다시 바꾸고 있어요.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면 자본시장 이끌어 투자금융이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융. 그러니까 돈들이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도는 돈보다는 투자금융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자본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돈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투자 꿀팁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